2024 대한민국 라이브 쇼폼 커머스 결산 웨비나를 준비한 저는 버즈비의 박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비드에서 그로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마케터, 커머스 MD,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PD 여러분들까지 이 웨비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웨비나를 신청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원준 본부장님과 함께 2023년과 달라진 2024년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를 좀 살펴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약간의 운영 팁까지 함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앞서 웨비나 진행 방식부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웨비나는 오늘 Q&A까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분간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의 얘기를 바짝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션 중간중간 모니터를 통해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와 모비도 모두 실제 사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광고주의 허가 이슈로 인해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뉴스 기사 이미지를 일부 차용한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대한민국 라이브 커머스의 2024년 어떻게 달려졌는지 먼저 간략한 숫자로 좀 살펴볼까요? 아,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달했고 25년 25조 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특히 시청자 수가 정말로 가파른데요. 모비드 소스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의 시청 수만 보더라도 약 4억 6천 정도, 작년 대비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대형 자사몰의 강세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무신사 라이브가 시간당 최고 18만 명까지 접속하기도 하고 뷰티컬리 라방이 6억 매출을 찍었다는 뉴스도 기억에 남는 뉴스였어요. 네. 소스라이브 고객사 또한 1시간 누적 PV가 180만이 넘는 사례가 있으며, 10억 단위 이상의 매출이 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기법으로 마케팅 액션이자 판매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집행하는 브랜드의 저변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로는 카테고리의 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비드와 저희 버즈빌의 양사 간의 데이터를 모두 훑어볼 때 23년도에는 패션과 식품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올해에는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에서 꽤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3년 6월 공식적인 엔데믹 선언 이후에는 여행의 니즈와 맞물리면서 24년 여행 라이브 커머스 예약권과 매출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행 카테고리 안에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프레스에 노출된 자료 보면, 하나라이브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누적 뷰수가 3천만 뷰를 돌파했고, 누적 매출 역시 매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야놀자 라이브의 경우도 최근 누적 조회수가 3,500만 건 돌파와 더불어 최근 쇼폰 마케팅하고 해외 항공권까지 상품을 확대하면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맞춘 컨텐츠와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1시간 내 예약 후 또는 가족과 상의해서 최종 결제 또는 취소까지의 리드 타임이 걸리기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패키지 특가라든지 여행 날짜를 빠르게 선점하는 소비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버즈빌의 라이브 커머스 광고 상품을 쓰는 광고주의 카테고리에서도 같은 변화가 눈에 띄어요. 여행 방송을 보며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일종의 정보 채널로 소구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과 같은 신규 카테고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거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콘텐츠도 눈에 띄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체감하다시피 24년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고물가도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청자는 오히려 고관여 제품을 사는 양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9% 정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외출형 소비가 감소하고 재택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는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던 소비 패턴과 유사하며 의류 및 외식 또는 문화 관련된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 2년 불경기에도 시들지 않던 명품 시장마저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품 브랜드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높거나 할인율이 높은 전자기기와 여행 카테고리에서는 고물가 시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또 브랜드 입장에서의 고민은 이거일 것 같은데요. 할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라이브 커머스는 과연 음, 먹히지 않는가? 네. 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앞선 2025년 소비 트렌드를 분류하면 계획적 가성비 추구, 다각형 소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성비 추구 관점에서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알뜰 소비 패턴으로 나타나며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면서도 실시간 가격 비교를 또는 혜택 비교를 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객의 CRM 강화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타 경쟁사 대비 가격이 동일하거나 또는 조금 비싸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 중 어떤 플랫폼에서 누적 소비가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락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본부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다각형 소비라는 게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음, 특히 디지털 자전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식세기를 좀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빌트인이 우리 집에 가능한 모델인지, 몇 인용이 좋을지, 뭐 제품의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게 됐었는데요. 때문에 올해는 유독 관련 전문가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로 제품의 기능을 찬찬히 설명하는 형태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음. 가성비 관점에서는 빅 프로모션과 결합하는 형태도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올해 신규 브랜드나 제품 론칭 시 일종의 브랜딩 차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고 프로모션 위크 컨셉 자체에 방송을 촘촘하게 녹여내는 형태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경제 상황과 맞물려 2025년 가장 치열하고 어쩌면 최후의 플랫폼 전쟁 또는 락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는 누가 더 잘하냐의 경쟁보다 쇼폼, 라이브 커머스의 새로운 경험과 자사몰의 혜택까지 결합하여 소비자가 우리 앱을 삭제하지 않고 대표 소비 플랫폼으로서 선택을 받느냐 아니냐의 전쟁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의 활성 지표와 더불어 앱 활성 지표와 함께 통합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2024년에는 특히 카테고리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고관여 제품의 강세가 이어졌고 여행, 디지털 가전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면 2025년에는 정말 필요한 물품을 최저가로 사거나 혹은 복잡한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얻고 베네핏을 누리면서 구매하거나 이 두 가지가 2025년을 이끄는 주된 트렌드이고 또한 자사몰의 프로모션과 결합시키는 형태로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편성 전략의 변화였는데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방송 시간에 대해서는 일종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불리우는 황금 시간대가 분명하게 존재했었잖아요. 직장인들은 퇴근을 마친 6시에서 8시 타임, 그리고 점심 직전인 오전 11시 타임에 육아, 키즈, 식음료군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 쪽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꽤나 좀 얇게 퍼지는 그림으로 보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스라이브 데이터 기준으로 여전히 오전 10시, 11시 또는 저녁 6시, 8시 프라임 타임의 유아나 편성일 관점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주말 방송에 대한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앞서 카테고리의 변화 트렌드에서와 같이 여행과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일보다 최저가 또는 자사몰 혜택의 가치가 있다면 리드 타임이 좀 길어도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일의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의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의 변화, 요일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버즈빌과 모비드의 각각의 데이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시간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광고주 사례 중에는 뷰티, 가전, 건강식품 등이 아예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 편성을 시도하거나 혹은 이른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 방송을 진행해서 무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확실한 고객층에게 확 소구해서 끌고 나가는 경향들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주말에 방송 편성수와 유저수 또한 확고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사몰의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값비싼 프라임타임이 아닌 새로운 시간대와 요일에 신규 편성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네. 너무 좋은 제안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고객이 일정한 시청 패턴을 습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 수가 늘어나면서 좋은 딜과 방송 퀄리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드 타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매번 프라임 타임에 방송을 할 수 없거나 또 페이드 미디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간대와 또 요일에 라이브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전에 쇼폼 영상을 통해 상품이라든지 또는 좋은 딜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쇼폼 시청 또는 알림 신청 캠페인 등을 통해서 부스팅하는 전략은 또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 그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마지막 키워드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방송이란 게 편성을 잘 짜놓더라도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즈빌과 같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방송 시간대에 집중도 있는 모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올해에는 광고 매체의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2023년 대비 24년은 버즈빌과 같이 라이브 커머스 유입에 특화된 리워드 매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소스 라이브 내 FC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변화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KPI가 방송 PV로 잡혀져 있는 고객사의 경우, 증가된 방송수 대비 마케팅 비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체 비용 대비 좀 PV 유입 전환에 높은 매체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청 유입만큼 중요한 KPI는 매출이겠죠. 네, 매출이게 2024년엔 각 매체별 기여 성과 분석에 대한 니즈가 발생됐고, 실질적으로 기여 성과가 높은 매체를 발굴하면서 매체별 로아스 분석과 어떤 지표와 또 연관이 있는지 분석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 사전 작업 과정에서도 함께 얘기했던 라이브 커머스 팀 자체의 KPI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방송에 데려오는 것만이 중요시 여겨졌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말 매출로 이어지는가? 결국 로아스에 기여하는 유저이가 누구인가를 세심하게 발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같은 전망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2025년에는 다양한 전략이 가미되면서 전반적으로 KPI가 더 세분화되는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브를 준비하기까지 방송 제작비, 광고비, 또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에 ROI 관점에서, 로아스 관점에서 수익률을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 2025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이브 커머스의 새로운 경험, 또 자사몰 혜택까지 결합하여 소비자가 우리 앱을 삭제하지 않고 대표 소비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알림 신청 수, 회원 가입 수, 매출, 뭐 재방문율, 앱 다운로드 등 다양한 이런 지표들을 묶어서 보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특정 리워드 매체의 경우는 집행 시 평균 약 200건에서 300건의 신규 가입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의 경우는 사전 알림 신청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등의 라이브 커머스 안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KPI에 따라서 촘촘한 미디어 믹스를 짜는 셈입니다. 네. 버즈빌 광고주 분들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4분기부터는 이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단건의 광고 상품을 써서 방송 시간대에 고객을 몰아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SNS 팔로우 상품이라던가 앱 설치하기 광고 상품을 통해 가입자 수를 일단 늘려놓고 라이브 커머스를 일종의 마케팅 이벤트로 진행한 후에 후속 활동으로 다시 리타게팅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성과 분석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부분과 같이 라이브 커머스가 얼마나 매출에 기여했는지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매체에서 매출 기여도가 높은지 또한 어떤 매체에서 알림 신청과 회원 가입에 기여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비드에서는 소스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GA 또는 MMP 연동을 통해
풀퍼널 분석을 시작하는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고객사가 질문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의 매출이란 게 결국 방송 시간대에 넓히면은 그 당일 하루에 찍히는 매출만을 갈라서 보면 되느냐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의 성과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 당일의 매출 전환뿐만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따라서 더 길게 성과를 봐야 하고 다양한 앱 활성화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말씀하신 이 풀퍼널 분석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유입 경로는 다양한 온드 채널과 페이드 채널, 그리고 최근 숏폼을 통해서도 유입과 전환이 발생되고 있기에 어떤 채널에서 사전 알림 또는 라이브 시청, 상품 클릭 또는 장바구니 담기, 결제까지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는지 정교하게 분류해서 로하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행 카테고리와 같은 고관여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는 탐색 분석 기법 또는 리텐션 차트를 통해서 당일 예약 건수를 좀 넘어서 D7 이내 재방문율과 또는 취소 또는 결제가 되는지 이런 분석을 어떤 경로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또 취소가 가장 높은 타이밍을 좀 캐치해서 리텐션 차원에서 인앱 메시지 설계하는 것들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숏폼 마케팅을 통해서 자사몰에 유입되어 여러 숏폼 컨텐츠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전에 숏폼 컨텐츠를 시청한 유저가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시청과 결제 또 얼마나 기여가 높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게 시장에서 다들 얘기하는 CRM 마케팅의 중요성과도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엔 라이브 커머스가 일종의 이벤트로 여겨졌다면, 이젠 자사몰을 띄우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수단이 되었고, 단건의 라이브 커머스를 종료한 후에도 어떻게 잠재 고객을 계속 끌고 나가느냐. 결국 CRM의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법이 숏폼이라는 컨텐츠의 분화 양상에 따라서도 더 심화되고 있고, 여행 카테고리와 같이 리드 타임이 길수록 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모비드의 소스 애널리틱스라는 풀퍼널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경로별 유입과 로아스 분석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경향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매출 기여 성과의 상위 탑5 매체의 대부분이 페이드 매체가 아닌 CRM 마케팅 이런 채널 연관된 온드 채널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숏폼과 페이드 매체로는 신규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또 혜택 참여 또는 방송 중 채팅 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원가입이 발생되고 또 해당 유저들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재시청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검색 시에 인앱 메시지를 통해서 재고 수량 임박이라든지 혜택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앱 메시지를 노출시켜서 구매율을 유도하는 이런 초개인화 마케팅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혜택 마감일 이 부분 저한테도 꽤나 유효했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모션 D-1이면 자꾸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브랜드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CRM 좋긴 좋은데 우리 팀의 KPI는 그냥 매출인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CRM의 영역은 다른 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네.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운영팀과 퍼포먼스 그리고 CRM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같은 페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똑같이 30만 PV 이상의 PV가 나오고 있지만 왜 경쟁사 대비 우리의 매출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 팀 또는 CRM 팀과 협업해서 우리 유저들을 더 세분화해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 회원, 현재 회원, 또 휴먼 회원, 또 복귀한 회원 등으로 분류해서 끊임없이 활성 유저가 높아지는 이런 리텐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시청 유입과 전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런 락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성공 문법을 각기 다르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 가운데 심화된 플랫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저에게 일종의 습관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 전략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져가고 싶은 최종 KPI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접근해야 할 텐데요.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우리 모두 미디어 믹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미디어 믹스를 라이브 커머스 안에서도 데이터와 결합해서 촘촘하게 살펴보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와 얼라인된 CRM 또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사전 질문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쇼폼에 대한 집중 탐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준 본부장님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쇼폼 전용 광고 상품인 클립 부스터를 선보이고 쇼폼 솔루션 소스 클립 또한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세션을 통해 쇼폼의 제작부터 광고에 대한 모든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인 성공적인 쇼폼 광고 부스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폼 마케팅 핵심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반응한 트렌드 발견. 두 번째, 트렌드에 팔리는 스토리텔링을 연결하고요. 세 번째, 뾰족한 쇼폼 채널과 컨텐츠 기획. 마지막 네 번째, 쇼폼 부스팅하기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고객은 현재 어떤 트렌드에 반응하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에 반응할지에 대한 예측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수치와 같이 최근 900만 뷰와 9,900만 뷰의 시청 시간을 기록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흑백요리사입니다. 넷플릭스 반영 이후 8월 대비 9월 파인다이닝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 738%, 또 9월 대비 10월 파인다이닝 키워드 검색량은 무려 1521%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일명 흑백요리사 효과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해당 수치로 보시는 검색량은 실제로 방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초반 에피소드 공개만으로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을까요? 특히 초반에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이런 서바이벌 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력, 공정함, 그리고 속도감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 제작 방식과 마케팅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해 보면 기존 경영 프로그램과 달리 서바이벌 영화 같은 높은 퀄리티의 빠른 전개를 보여줬으며 마케팅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빠르고 중독성 있는 쇼폼 형태의 쇼퍼블 비디오가 강세였습니다. 네, 실제로 관련된 쇼츠를 시청 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품을 태깅하고 자사몰로 또는 오픈마켓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되는 형식으로 쇼퍼블 비디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와 우리 브랜드 상품 그리고 소비자를 어떻게 매칭해야 할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와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언급드렸듯이 흑백 요리사 효과로 소비자의 변화가 뚜렷해졌는데요. 최근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의 여파로 이른바 객단가가 낮은 메뉴만 고집했던 소비자들이 고급 식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발견하고 소비자가 움직이는 가운데 브랜드는 변화 이름을 어떻게 타고 있을까요? 네,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자체 쇼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를 통해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속 맛집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이런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였고요. 네, 네이버페이는 삼성페이 기능을 통해서 현장 결제를 통해 선착순 3,000명에게 1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CUM 내 메가히트 상품인 밤 티라미수를 출시하면서 올해 매출 1위가 처음으로 역전될지 이런 업계에 관심을 갖기도 했고요. 네, 클리프스터 고객사인 마담 티라미수라는 고객사의 경우 기존 해당 카피와 쇼폼을 활용하여 일평균 5천에서 1만 건의 달성수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근데 10월 12일 나폴리 마피아 밤 티라미수가 전국 CU 매장에 출시한다는 트렌드를 저희가 하루 전에 캐치했고 카피를 변화를 주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일평균 5천에서 1만 건의 달성수 대비 단 하루 만에 7만 4천 건의 시청과 클릭이 발생해왔고요. 검색량도 함께 매출과 회원가입이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미 흑백요리사 레스토랑은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먹고 싶은 욕구를 라이브 커머스로 대처한 소스라이브 고객사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잠시 팁을 드리자면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의 관심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또 빠른 속도와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 매출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세밀한 컨텐츠 기획도 필수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쇼폼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고 컨텐츠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 고객사 및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쇼폼과 제작 또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조금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소비자의 니즈를 담을 수 있는 뾰족하고 또 일관성 있는 또 명확한 구독 목적의 SNS 채널과 컨텐츠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자사몰에는 명확한 컨셉의 상품과 소비자를 위한 판매 전략이 있듯이 SNS 채널 또한 각 채널별로 시청하고 싶은 또 뾰족하고 일관성 있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의 경우 자사몰은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여행지 고민을 해결해주는 채널이라든지 또는 틱톡에서는 현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숏폼에 메시지를 더하다입니다. 6초 안에 공감 또는 팔리는 편집 기술과 스토리텔링이 핵심이기에 소비자의 니즈와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명확한 브랜드 메시지로 제안하는 컨텐츠 기획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분 내외 쇼폼 영상을 구성 시 앞단에 힘을 줘서 제품에 대한 이런 USP 또는 제품 요소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쇼폼 제작의 현재 문법이며 해당 팁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팁의 경우 구매 유도를 위한 강력한 콜투 액션 설계를 뽑았습니다. 네, 쇼폼 영상 시청 후 상품으로 랜딩될 수 있는 경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당연히 다음 퍼널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팁은 음악을 통해 브랜드의 활기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컨텐츠 구성을 더욱더 에너제틱하게 만드는 음원 선택은 필수이며 88%의 틱톡 유저들은 경우 사운드가 중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 파트인 쇼폼 부스팅 영역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단가로 쇼폼 시청, 브랜딩 광고, 상품 탐색 또는 라이브 커머스 유입 또는 회원가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디어 플래닝이 중요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쇼폼 광고 플랫폼 인사이트를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지면들의 조합과 멀티 캠페인을 운영을 통해서 전체 KPI 개선과 전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더 나아가서 만약 커머스뿐만 아니라 14,000여 개의 다양한 버티컬 플랫폼 지면까지 한 번의 클릭으로 쇼폼을 노출할 수 있고 또 브랜딩 광고 캠페인뿐만 아니라 쇼폼 영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청 유도라든지 상품 구매 유도, 또 SNS 구독까지 다양한 멀티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머스에 특화된 소스 클립 쇼폼 플레이어로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각 매체별 어드민에 접속하여 캠페인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하나의 어드민으로 집행을 다 멀티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는 쇼폼 부스팅 솔루션입니다. 바로 클립 부스터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간 관계상 캠페인의 평균 결과 수치들을 좀 표기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클립 부스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5초 이상의 클립 영상, 그리고 배너와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당연히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네, 캠페인 세팅 후 원클릭만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4,000여 개의 제휴지면에 한 번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선 세션에서 CRM의 중요성을 언급드렸듯이 클립 부스터를 시청한 유저들의 애드 아이디와 IDFA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쇼폼을 시청한 유저를 페이드 매체를 통해서도 리타게팅 할 수 있기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의 세션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션으로 키를 넘겨보겠습니다. 어, 버즈빌은 오랫동안 라이브 커머스 전용 광고 상품을 운영하며 리워드 매체 1위, 특히 리타게팅 분야에서는 앱스플라이어 인덱스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리워드 매체가 전하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희 공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줌에서 채팅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Q&A를 어디다 남기면 되지 당황스러우실 텐데 Q&A 창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바로 Q&A를 확인할 수 있으니 Q&A는 꼭 Q&A 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와 매출을 한 번에 부스팅하는 마케팅 전략, 하나씩 세부적인 전략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왜 시작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라이브 커머스가 다들 붐이라고 해서, 다들 한다고 해서 쉽고 가볍게 홈쇼핑처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하셨다면은 약간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라, 이거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라이브 커머스의 목표랑 연결됩니다. 앞선 세션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목표가 점점 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빅브랜드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자사몰에서의 기타 활성화 지표에 연결지어 라이브 커머스의 서브 KPI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의 목적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자사몰에서 하느냐, 플랫폼에서 띄우느냐, 바로 어디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느냐라는 채널의 문제와도 이어지게 됩니다. 플랫폼이라 하면 모두가 아시는 네쇼라나 카쇼라, 오픈마켓 플랫폼이나 버티컬 플랫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세부 전략단에서 광고 매체의 활용법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버즈빌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좀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버즈빌은 리워드 광고 매체입니다. 여러분이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앱이나 멤버십 앱에서 광고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받거나 돈을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바로 버즈빌의 솔루션을 통해 개발되었고 버즈빌의 광고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앱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켓컬리, 무신사부터 삼성전자와 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한 번쯤은 버즈빌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광고주의 재집행률이 사실 90%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버즈빌이라는 매체에 꽤 성과가 좋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버즈빌 광고가 좋으니까 무조건 쓰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버즈빌이 리워드 매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자사의 상황에 맞춰 광고 상품을 골라 쓰신다면은 라이브 커머스의 모객뿐만이 아니라 전환에서까지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플랫폼 전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쇼라, 카쇼라 등엔 이미 명확한 라이브 커머스 이용 유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실행 초기라면은 운영 비용과 리소스를 아끼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판매를 확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현재는 대부분 기획전과 온라인되어서 이 네쇼라, 카쇼라가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성공시키고 싶다면은 대형 플랫폼만한 게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슈라 카슈라의 기획전 안에 들어가는 것, 이 플랫폼 안에서도 다양한 방송 중에 우리 방송이 선택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라방의 파도 속에서 경쟁을 뚫고 시청자를 모으려면 아무래도 상위 카테고리로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은 또 시청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하죠.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리워드 광고를 통한 유저 획득입니다. 초기에 페이드 광고로 시청자를 모객해 두고 인기 순위에 진입하면은 자연스럽게 오거닉 시청자가 몰리는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 광고는 유저들에게 리워드를 주는 만큼 CTR이 다른 DA 상품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시청자 수를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즈빌은 앞서 설명드렸듯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페이코 이런 다양한 앱들 그리고 확실하게 유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앱을 위주로 프리미엄 매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500여 개 앱과 제휴되어 있습니다. 노출형 광고를 쓰신다면은 1포인트 정도의 작은 리워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500여 개 앱에 한 번에 광고를 뿌리고 단기간에 유입을 확 끌어올 수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에스쁘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스쁘아의 경우에는 같은 노출형 광고를 쓰더라도 어떻게 똑똑하게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정답지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쁘아는 내쇼라를 통해서 FW 시즌 신제품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내쇼라 이전에도 여러 번 버즈빌 광고를 집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객 데이터를 이미 저희 쪽에서 일부 들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타겟 그룹을 여러 개로 구분해 광고에 참여해서 리워드만 취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디타겟팅 시켜버리고 과거 구매 이력이 있는 유저를 비롯해서 가령 올리브영 앱을 다운로드 받은 유저, 이 경우에는 신제품,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여 리타겟팅을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소재 테스트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모든 광고 소재에서 할인된 가격을 어필하되 제품이 강조된 소재가 하나가 있고 모델이 강조된 소재로 나누어서 A/B 테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노출형 광고는 여러분들이 소재를 고민하실 때 일종의 빠른 테스트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쁘아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이브 방송 전체 시청자 중에서도 버즈빌로 획득한 시청자 수만 무려 72%에 달했고요. 무엇보다 신규 구매 유저의 67%가 버즈빌을 통해 확보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버즈빌의 노출형 광고는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이나 신제품 출시, 방송 실행 알림 등을 알려주는 것 자체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노출량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짧은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바로 라이브 커머스 특화 광고 상품인데요. 일반적인 비보상형 광고의 클릭률이 1에서 4%대 수준이고 인스타에서 3%의 CTR이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버즈빌의 라이브 커머스 특화 광고는 평균 CTR이 17%에 육박합니다. 무엇보다 유저의 풀 자체가 가장 구매력 있고 바이럴의 핵심인 2040 여성 타겟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티 브랜드의 경우에도 프라임타임 8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고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버즈빌의 광고를 4개 캠페인으로 쪼개서 350만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을 했고요. 그 결과 58.4%라는 놀라운 클릭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신다면은 일단 노출량을 높여서 단기간에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 순위 안에 진입해서 더 많은 유저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매체를 함께 고민하실 텐데 그때 각각의 광고 매체가 들고 있는 유저의 풀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봅니다. 그런데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다라는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자사몰에서는 비교적 더 호흡이 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전에 쇼폼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자사의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인지시키고 미리 알림받기 설정을 유도하는 등 조금 더 단계별로 자사몰 활성화와 연관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앱을 보유하고 있고 일단 이 앱 유저 풀 자체가 충분치 않다면 앱을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앱 유입형 광고 상품부터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작년에 성과가 잘 나온 광고주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자체 채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동시 송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송출하면서 자사몰 랜딩을 계속 유도해서 완판의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이처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인스타 팔로우 광고 상품을 통해서 팔로우 수 자체를 높여놓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스쁘아이 케이스처럼 정기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것이다 라면은 미리 데이터를 모두 연동해 두시고 리타겟팅 광고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사몰에서 다양한 지표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문제를 풀 때 각각의 지표를 유저 플로우에 맞춰 연결시키고 그 유저 플로우 안에서 자연스럽게 라이브 커머스를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한 후에 라이브 커머스 사전 알림을 신청하고 방송을 본 후 구매까지 만드는 브랜드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유저 플로우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게 버즈빌의 UA 상품입니다. 커머스 UA 상품은 메인 KPI와 서브 KPI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멀티 미션 형태로, 그러니까 유저가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미션을 설정하고 이걸 달성할 때마다 유저에게 차등된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각각의 미션을 광고주분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령 우리의 경우에는 구매까지 해야만 리워드를 줄 거야 라고 판단하신다면은, 혹은 우리는 방송 사전 알림 신청이 제일 중요해 라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따라 미션을 맞춰서 구성할 수 있고요. 유저는 여러분이 설정하신 이런 행동의 플로우대로 일종의 도장 깨기처럼 미션을 달성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유입되는 셈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대부분의 대형 패션 플랫폼이 해당 광고 상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실구매 전환율이 2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요. 우리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일종의 아하 모먼트가 무엇인지, 구매까지 이끄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테디셀러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 페이지를 보는 것만으로 구매까지 스무스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페이지 탐색을 메인의 KPI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이미 획득한 고객을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한 CRM 마케팅도 필수적으로 고민하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전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일단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자사몰이냐, 플랫폼이냐를 선택하신데, 플랫폼을 쓰신다면 아주 세밀한 타겟팅으로 노출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신다면은 자사몰의 지표 활성화 부분까지 저희의 커머스 UA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버즈빌 매체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매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즈빌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라이브 커머스의 광고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들고 있는지, 브랜드의 상황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우리의 유저의 행동 패턴과 특성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단순하게 광고를 일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부터 소재, 광고 노출 전략을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은 마무리하고 마지막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 신청 폼에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적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어서 Q&A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돌아왔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쇼폼 콘텐츠 저관여가 아닌 고관여 상품은 어떻게 기획해야 좋을까요? 네. 우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300만 원의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또한 탐색, 시청, 장바구니 결제 여정까지 5분 내에 이루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팁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렌드, 스토리텔링, 매체 기획, 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평균 시청 시간 5초에서 14초 내에 이런 USP를 담는 것이 기술입니다. 또 최저가 또는 한정 수량 등의 USP들이 먼저 아이 캐칭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커머셜 영상이 아닌 실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셨다면 이런 2차 활용 저작권이 풀려 있는 경우에는 쇼폼 광고에 바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유입을 위한 매체 특징을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였는데요. 이건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사실 질문의 범위가 너무 좀 넓은 범위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익히 알고 계신 네이버, 메타, 카카오를 활용하는 거는 요즘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 풀친을 많이 확보하셨다면 사전 알림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 자체를 띄우는 메시지 채널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엔 저희처럼 매체를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로 뿌려주는 광고 대행사도 있고, 리워드가 아닌 일반 광고 매체도 있습니다. 사실 효과적인 매체를 막 추천드리기에는 카테고리별로, 브랜드별로 너무 상이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만약 우리 상품은 라방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는 제품이야 라고 판단하신다면 라방 보고 적립과 같이 카테고리로 아예 묶여있는 매체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신규 유저 풀 자체를 넓혀야 해라고 판단하신다면 저희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직접 들고 있고 광고 컨트롤을 열심히 해주는 매체를 활용하시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핵심은 오히려 매체를 여러 개를 테스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유저풀과 핏이 맞는다라는 매체를 선택하신 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쓰시면서 리타게팅이나 디타게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분에서 3분으로 쇼폼 길이가 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네. 최근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유튜브에서 1분에서 이제 3분 길이의 쇼츠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의 길이가 3분 이하로 가능하며 좀 기존 9:16 또는 1:1 포맷까지 이제 쇼츠 피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도입한 배경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 그리고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높이기 위함인데요. 3분 이상의 컨텐츠를 끝까지 봤다라는 것이 고품질 컨텐츠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분과 3분 영상 또는 롱폼과 숏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추가 팁을 좀 드리자면 현재 쇼폼 기획이 수많은 이런 경쟁사와 비슷한 결로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또는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서 빠르게 터치 포인트를 늘려나가고 있는지, 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상품의 그런 핵심 가치를 바라보는 크리에이티브를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분으로 길어질수록 알고리즘을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AI와 관련된 최신 동향 적용 사례가 있나요? 였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질문들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가 축약해서 넣어봤는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비드에서도 롱폼 컨텐츠를 LLM 기반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목적성이 있는 1분짜리 숏폼을 스마트하게 추출할 수 있는 쇼킷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같이 긴 원본 영상을 업로드한 후 예를 들어서 가방의 색감을 잘 설명한 부분들을 숏폼으로 추출해줘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령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해당 명령어에 맞는 하이라이트 구간을 숏폼으로 자동 추출하고 영상 편집과 등록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광고 마케팅 솔루션들이 앞다투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최근에 브레이즈나 앰플리튜드를 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기 AI 어시스턴트 기능도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 밥그릇이 걱정될 정도더라고요. 여기에 살짝 덧붙여 보자면, 저희 버즈빌 또한 AI 진심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커머스 UA 상품의 경우에도 저희의 인터랙티브 AI 기술을 접목한 사례인데, 유저에 따라서 리워드를 AI가 알아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체리피커에겐 아예 광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리워드를 아주 최소한만 지급을 하고 구매 확률이 높고 진심인 유저에게는 적절한 리워드로 구매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쇼키처럼 다양한 콘텐츠 제작 솔루션 또한 AI 기술을 접목한 신규 기능을 여러 선보이고 있으니 리소스가 부족해서 고민이시라면 이런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마무리하고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Q&A로 받은 줌에서의 질문을 한번 띄워볼게요. 시간 관계상 한두 개의 질문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랑 쇼폼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폼으로 콘텐츠를 만든 게 바이럴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을 성공으로 봐야 할지 그 정도가 애매합니다.
관련된 지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주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앞서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린, 저희 클리프스터 고객사인 마담 티라미수의 경우, 저희 클리프스터 쇼폼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대략 한 2.5배 정도 이뤄졌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성공 사례는 보통, 1순위 지표를, 매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표로, 해당 쇼폼의 활성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에서의 그런 저관여의 경우, 이렇게 2배 정도? 그다음에 보통 지표 같은 경우는 평균 시청 시간이라든지 시청 대비 상품 클릭률, 이런 부분들의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Q&A 창에 떠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개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이 가려하셨던 라이브 커머스나 쇼폼에 대한 팁을 얻으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오늘 못다한 질문들 정말 너무 궁금한데 너무 놓쳤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보이시는 QR코드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 각각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웨비나를 종료하신 후에 일종의 설문지가 줌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해당 설문까지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버즈빌과 모비드의 행보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욱 알찬 웨비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